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장의 종목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었던 종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서울옥션부터 보시죠. 현재 주가는요, 6.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8%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신세계가 또 조금 전에 서울옥션 인수 검토 중이다라고 아직 확신된 건 없다라고 공시를 내었거든요. 과연 두 분은 이 신세계 인수로 서울옥션의 신한지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를 주셨는데, 근데 오늘 이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단어들이 지금 시장에는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과거 지금 신세계의 행보를 좀 살펴보시면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서울옥션의 지분을 조금 인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80억 원의 주식을 취득을 했고요. 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가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이제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 미술품 시장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63년도부터 신세계 화랑을 시작을 해서 백화점 내 갤러리 운영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도 시작한 것들이 신세계가 그만큼 미술품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만큼 또 서울옥션이 실제로 인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미술품 시장이 지금 현재 신세계뿐만 아니고 여러 백화점 업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국내 미술품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술품 시장 규모가 9,223억 원이랍니다. 해서 2020년 대비했을 때 180.2% 정도 성장한 수치이고, 이 미술품 사업이 이제 정재계라든지 뭐 예술가 네트워크에 꽤나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뭐 브랜드 인지도 제고라든지 뭐 VIP 마케팅 쪽으로도 조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다. 또 최근에 또 NFT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에서 매수 의견 5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옥션에 대해서 두 분 모두 5로 의견 일치가 됐는데, 그럼 지금 이 하락하는 시기를 좀 기회로 보고 매수할까, 아니면 신세계 인수 확정 소식이 나오면은 뭔가 사기도 전에 떠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사기에는 조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해서 맞아요. 5로 이제 설명을 이제 5로 했고, 그 이유는 사실 어찌됐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에서는 사실 미술품을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품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지분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뭐 해외 글로벌 경쟁 업체랑 이제 인수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신세계가 인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바닥이 정해진다면 그때쯤 다시 한번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산 시장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미술품 시장 또한 성장 중에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조금씩 담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저는 5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뭐 신세계 인수라는 그런 기대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NFT 쪽을 좀 바라본다면은 뭔가 실체가 있는 서울옥션이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세트릭 아이 살펴보겠습니다. 누리호가 연기됐어요. 근데 몇 월 며칠에 하겠다라고 날짜가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산주들, 뭐 우주항공 산업주들 조금 밀리고 있는데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아니면 서울옥션 아까 길게 보자면서 왜 세트릭 아이 우리 방산, 우주항공 네. 더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무기한이라는 게 저는 좀 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도 조금 불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X를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하방이 좀 지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누리호 발사 연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렇지만 사실 한국항공우주나 뭐
LIG 넥스원 그쪽은 사실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짙고 뭐 AP 이성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테마가 짙고 개인들의 관심이 좀 많은 그런 종목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눈을 좀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저는 X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도요, 차라리 한국항공우주를 사야 하지 않나요? 살 거라면? 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엔 동의하십니까? 저 매우 동의합니다. 오. 방산 쪽이라든지 네. UAM 쪽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세트랙 아이가 지금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 때보다 연결 매출액 157억 원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23억 원, 순이익도 지금 적자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로의 어떤 이벤트로 움직이는 관련 종목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뭐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랙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도심항공 모빌리티인 뭐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뭐 방산 쪽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트랙 I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혹은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길게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삼진 L&D 볼게요. 삼성전자의 그 전기차,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삼성 SDI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출장길에서 뭘 갖고 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삼진 L&D도 한번 수혜주로 같이 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삼성 SDI 수혜해가지고 상신 EDP를 특징지로 봤는데 삼진 L&D는 왜 X입니까? 삼성전자랑 삼성 SDI 이제 TF팀 발족을 하게 되면서 지금 네. 이벤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 상한가 근접해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다음 거래일에 시초 갭 띄워진 상황에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지금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실적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흐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뭐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 기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조금 어렵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보수적으로 좀 의견 드렸습니다. 네, 삼진 L&D X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상황시 종목들 OX로 빠르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마감 회사의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갖고 오셨을까요? 열어볼게요. 이 사람이 정말 전가요? 너무나 네. 티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봐도 알죠. 저만 하는 거 아니겠죠. 누가 봐도 알죠. 네, 그렇죠. 주가 회복 반갑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차라리 실장님이 조금 더 나으셨어요. 이제 네, 키워드로 사랑의 배터리면 이제 네. 배터리 2차 전지 쪽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는 뭐 그 종목일 거고요. 두 글자 종목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방송을 많이 좀 모니터링 하신 것 같은데 고영이라고 주셨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먼저 배터리, LG 엔솔 이제는 좀 우리가 볼 때가 됐습니까? 저는 지금 담아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계속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2차 전지 쪽이 가장 좀 훌륭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가 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고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또 발표가 좀 됐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자체 생산분을 좀 제외를 한다면 테슬라양 배터리 벤더 중에서 가장 먼저 4680 배터리 양산 공급 예정인 곳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보기에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에 또 투자를 한다라고 그랬고 어떤 회사인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회사였잖아요. 그럼 LG 엔솔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종가 매수가는 종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손절가 3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의
고영, 반갑고영, 고영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다양한 산업 쪽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뭡니까? 네, 반도체 검사 장비가 해외 자산운용사들의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자산운용사 보시면 영국의 유명한 자산운용사죠. 베일리 기포드 그리고 퍼스트 센티어 그리고 알리안츠 글로벌까지 현재 고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영의 어떤 최대 주주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더라도 이 세계 자산운용사의 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고영이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3D 납도포 검사 장비고요. 이 기술 잠재력을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I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이죠. PCB에 납이 제대로 발려 있는지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해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 자동차 전장 설비에 많이 쓰이는 3D AOI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료라든지 군수 또 항공 쪽에 의료까지도 여러 군데 좀 쓰이고 있습니다. 납이 도포된 PCB 위에다가 이제 3D로 부품들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고요. 지금 계속 이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별로 이제 매출 봤을 때 자동차 부분에서는 27.1% 그리고 IoT 기기 쪽에서는 33.9%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 견인을 해주고 있고요. 1분기 전체 매출 683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도 116억 원, 당기순이익 109억 원입니다. 2분기 실적도 전방산업 성장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의료용 수술 로봇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메로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에 2대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레퍼런스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뇌수술만 1년 만에 100건 이상을 또 달성을 했고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FDA에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표적인 본업인 3D 납도퍼 검사 장비 그리고 3D AOI 장비 그리고 의료 기기들까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해서 4월 달에 또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의 어떤 눌림 현상에 따라서 바닥을 좀 다졌다가 오늘 그리고 최근 3거래일 해가지고 조금 추세적으로 반등을 좀 시도해보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평선 배열 봤을 때 뭐 역배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준다면 1차적으로 개파락 시작했던 18,000원대 부근을 목표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300원을 목표가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는 현재 가격부터 종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영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8,300원, 손절가 12,000원 전해드렸어요. 오늘 시장에서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장 초반에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면서 많이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오히려 장 후반에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지금 거의 모든 걸 다 반납해낸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반등이 나와도 불안한 시장인 건지, 방승재 실장님 그리고 기성화 대표님 모두 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는 제가 이따 뭐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장을 관망으로 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애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CPI 발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도 FOMC 결과 발표는 0.75 인상이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또 문제도 중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무언가를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관망의 스탠스로 전략을 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갈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성화 대표님 앞서 고영도 이야기하셨고 네. 실제로 저희가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반도체를 좀 다뤄봤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에 대한 디램에 대한 뷰는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네. 확실한 거는 EUV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이 장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기대했다가 지금 실망한 상황이에요. 네. 이 EUV 이쪽은 시장의 영향을 계속 이렇게 받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확실한 모멘텀이 2차 전지처럼 있는 섹터 테마입니까? 반도체 D램 쪽은 아직 정확하게 산업이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 보이고 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이재용 회장님의 어떤 행보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워낙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오전에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오후 들어서 바로 이 정강후약의 모습, 가장 무서운 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눌림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조금 수급 흐름이 안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것들, 뭐 전쟁이 확실히 종료가 된다든지,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한 아주 강한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상승 모멘텀들이 시작됐을 때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계속 뭐 관망해보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자라는 얘기 너무 오랫동안 드렸지만 계속 지수가 내려왔어요. 해서 이 안에서도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을 뭐 해보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수급 흐름들 어느 정도 조금씩은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현금이라도 계속 투자 연습을 해가시면서 종목을 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딱 장 마감 직전에 장 마감하고 파란불이 켜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만큼 지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0.29%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오름세. 오늘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800선 위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한껏 기대가 부풀었던 투자자들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801.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